안녕하세요. 혼자 하다 보니까 등장이 좀 늦고 그래요. 자, 블로그 몇 가지 좀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 몇 가지, 오늘은 두 가지 설명을 좀 할까 싶어요. 앞으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가 어떤 식으로 변해갈 것인가, 어떤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인가, 그 다음에 네이버 블로그에 우리가 글을 썼을 때 노출이 어떤 식으로 되고,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내 글이 왜 노출이 안 되는가, 뭐 설명들 많이 해요. 여기 뭐 이랬다 저랬다 블라블라블라 막 해갖고 하라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거는 나한테 연락해라 뭐 해라 내가 해줄게 보고 따라 하시면 되죠. 예, 보고 따라 하시면 돼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남의 것들을 하긴 뭐하고 원칙적으로 양질의 컨텐츠를 써라 뭐 좋은 글을 써라 네이버 원하는 대로 맞춰라 뭐 어떻게 해라. 네이버 직원들이 다 검색하나요? 도시 하잖아요. 로봇이 거기다 다 맞추라는 건데 어떻게 맞출 거예요? 사람 머리로. 네이버도 만들 때 프로그램 만들고 프로그램들이 들어와서 요즘 AI까지 하니까 AI가 만들죠. 거기다 맞추라는 건데 일반 어떻게 해요? 그렇다고 우리가 2016년 이전에 블로그 갖고 있어서 파워 블로그고 막 아무거나 쓰면 다 올라간다. 블로그 안 해야죠. 네이버도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근데 정확하게 제가 설명드리는 것보다 단24 DAN24라는 그 AI 관련한 그 세션이 있었어요. 그 컨퍼런스가 있었는데 그 들어가서 이제 자료 조회해 보시면 정확히 나올 거고요. 이제 본격적인 주제로 들어가면 제가 주목하는 제일 큰 부분은 네이버가 블로그에 글을 친구 공유를 하겠다는 겁니다. 친구 공유를. 자, 쉬운 개념으로 보시면 이게 뭐냐면 이게 내 글이에요. 내 글. 나의 글. 그 다음에 이게 SNS가 발전을 할 때는 항상 이런 식으로 취했어요. 방법을. 인스타도 그랬고 페이스북도 그랬고 유튜브도 그랬고. 자, 글은 노출이 돼야 되죠. 노출이 되고 보여줘야 고객도 들어오고 손님도 들어오고 뭐 나를 알리고 인플루언서도 되고 다 해요. 그래서 처음에 하는 것들이 우리가 글을 올려놓고 팬덤을 막 모아서 내 팬이나 팔로워를 내 글이 많이 노출되게 너무너무 어렵죠. 근데 우리가 블로그 볼 수 있는 세션이 어디예요? 그냥 네이버 딱 접속했을 때 보면 화면 보이시는 대로 네이버 로그인을 해놓으면 우측 화면으로 나오죠. 자, 블로그 글은 블로그에 찍든가 내가 로그인을 하면 요걸 말고 요걸 하겠습니다. 자, 제가 네이버에다 로그인을 하면 어디 보여요? 자, 누가 쓴 글 네이버 메인 쪽에서 제일 메인 쪽에서 밀어주고는 있네요. 근데 여기 들어가서 보나요? 안 보죠. 지금은 이웃의 새 글이라고 하나만 나왔어요. 여기는 제 이웃 글들만 나오죠. 제 이웃 70명, 80명. 어떻게 할 거예요? 70명, 80명만. 그럼 저만 보는 거죠. 원 오브 댐인 거예요. 원 오브 댐. 보든가 말든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모으는데 뭐 네이버가 노출률이 좋긴 해요. 다른 SNS보다 뭐 친구들 이웃 사촌들 만 명, 2만 명 있으면 훨씬 많은 파급 효과를 갖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출이 안 돼요.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나의 글이 있고 친구의 글이 있어요. 이웃의 글, 이웃의 글이 있어요. 자, 그럼 글 방식이 있고 내가 있고요. 이웃이 있죠, 이웃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으니까 쉽게 설명을 할게요. 자, 나는 이웃 사촌이 현재 몇 명이다. 이웃이 내 이웃이라고 할 수 있는 친구들이 한 100명 있다. 어떻게? 이웃 사촌 추가, 친구 추가 하시면 되는 거죠. 아이고, 키보드가 일로 가서 좀 바꿀게요. 나는 100명이 있어요. 그 다음에 친구는 이웃이 1000명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1000명은 뒤에 1000명이 있어요. 요 1000명 뒤에는 친구가 이웃이 1000명이 있죠. 얘도 100명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쓴 글은
내 친구 100명이 보겠죠, 내 글은. 내 친구 100명이 봐요. 이게 잘 빨리빨리 안 되네요. 내가 쓴 글은 내 친구 100명이 보고, 나 이웃이 얘가 쓴 글은 얘 이웃 1000명이 보겠죠. 자, 그럼 둘이는 어떻게 될까요? 둘은 얘하고 얘는, 자, 얘는 100명이 내가 쓴 글을 100명이 포함되는 얘도 101명이 되는 거. 100명 중에 한 명이죠, 내 이웃도. 쉽게 설명드리면 나의 이웃이 100명 안에 들어있는 거고, 나의 쓴 글은 이 100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나의 글을 이 100명이 본다. 그러면 내가 쓴 글은 몇 명밖에 못 봐요? 말이 좀 어려워요. 내가 쓴 글은 100명밖에 못 보죠. 근데 얘하고 이웃하고는 둘이 이웃이에요. 친구예요. 그럼 얘 이웃인 1000명이 나의 글을 볼 수 있다? 예전엔 못 봤죠. 예전엔 못 봤어요. 네이버는 그게 안 돼요, 시스템이. 설명이 좀 어려우니. 자, 글자야 어디 갔니? 글자야. 자, A가 있고요. A가 있어요. B가 있어요. C가 있고요. D도 있습니다. 얘하고 둘이 친구. 자, 얘하고 이웃이에요, 이웃. 자, 얘하고 이웃이고,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얘들끼리 이웃이에요. 얘도 이웃. 이러면 B하고 C는 서로 글들을 보고 공유할 수 있죠. 블로그 내용도 그렇고. 근데 B가 C의 이웃인 D의 글을 볼 수 있다 못 본다? 현재는 안 되죠. 안 찾아가면 성향이 없고. C는 A의 글을 볼 수 있다? 안 되죠. 현재는 SNS나 플랫폼들이 사람이 확장이 필요한 경우는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하거든요. 처음에. 그러고 나서 어떤 설계를 하냐면, 자, 직접적으로 이웃이 맺어지지 않더라도 어떤 경우, 자, B의 이웃이 C의 이웃인 B가 D의 글을 볼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그러면 C는 B의 이웃인 A의 글을 볼 수 있다 없다? 볼 수 있어요. 이게 현재 SNS 구조예요. 보통은 구사하는. 그래서 서로 이웃이 없는 거죠. 근데 얘가 친구를 100명을 이웃 사촌이 100명이에요. 밑으로 좀 내릴까요? 네. 얘는 100명. 얘는 1000명. 얘도 1000명. 얘는 한 700명. 700명 있어요. 그러면 내가 쓴 글은 당연히 내 이웃인 100명이 봤었죠. C의 이웃인 1000명한테는 공개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됐어요. 예전에는. 근데 지금 되죠. 그럼 내가 글을 써놓은 내 이웃 말고 내 이웃의 이웃인 사람들 파생이 되겠죠. 그러면 이 글들이 파생돼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취해갈지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뭘 해놓으셔야 된다? 이웃 추가를 많이 해놓으셔야 되는데 현재는 보시 돌든가 뭐 프로그램 돌든가 이웃 사촌 추가를 한다든가 들어가면 작은 팔로워나 숫자가 작은 친구들은 거의 다 팔로워 수락을 해주죠. 인스타가 처음에 그랬습니다. 인스타그램이 할 때 수락해줄 때 프로그램 막 돌린 거 했는데 나중에는 이제 뭐 잘라내고 이런 것도 했는데 친구의 뭐 친구가 많은 팔로워가 많고 팔로잉이 어쩌고저쩌고 막 눌러라. 네이버가 지금 어떤 식으로 공개를 하고 오픈할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안 나오고 있던데 저도 매일매일 보고 있는데 이런 구조나 시스템이 나오면 먼저 뭘 해두셔야 돼요? 글을 많이 쓰는 거 이전에 네이버도 뭐 쇼핑도 그렇고 앱으로 출시되는 부분들도 많고 클립도 나오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 네이버 블로그를 하시는 블로거 분들은 자, 내 블로그를 로그인을 하시고 블로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이분 잘 모르겠고 자, 블로그에 들어가서 검색을 하셔도 되겠죠. 예전에 이런 방식으로 했어요. 예전에. 자, 여기서 나는 유통하는 나의 제품에 관심이 많아. 예를 들어서 건강 보조식품. 자, 쭉 들어가서 한번 봅니다. 블로그. 몇 명인지는 안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오니까 친구가 있는지 쭉 보는 거예요. 뭐 몇 명이 있겠고 뭐 나오겠죠. 찾아보면 숫자들 몇 명이고. 자, 여기 가서 이웃 추가를 하는 겁니다. 수월하죠? 별거 아니에요. 그리고 글들을 보고 글을 보시면 안 되겠죠. 블로그 말고 공공 보조식품 말고 또 나는 강남에 있는 맛집을 좋아해. 블로그 글을 보고 200만 개가 넘는 글이 있네요. 블로그는 강남 맛집으로 써는 거 2000개 1등인데 얘한테 가서 로그인하면 조금 보이겠죠. 응? 뭐지? 강남 맛집이라고 했는데 2800개 블로그 중에 자, 자원형 블로그입니다. 자원형 블로그예요. 예, 첫방이기도 한데 하여튼 뭐 그거하고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활동 정보나 이런 데 들어가시면 돼요. 하여튼 이놈 문제가 좀 있네요. 예, 그죠? 예, 블로그들은 글들 볼게요. 글들. 예, 글들 써놓은 블로그를 가셔서 이 블로그 찾으세요. 찾으셔서 저 누군지 몰라요. 이 블로그. 자, 우리도 이웃 추가 하세요. 예, 이웃 추가 쭉쭉 해주시면 되겠죠. 요 작업을 하나 해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 추가를 해놓으시면 네이버 쪽에서는 뭐 나중에 오픈이 되더라도 안 되더라도 우리 이웃 늘었으니까. 근데 항상 이런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SNS, 인스타그램도 그렇고 페이스북은 그게 근간이고 유튜브도 그렇고 그럼 네이버도 그렇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노출 깡패라 그러잖아요. 블로그 지수도 깡패라고 그러지만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우리의 글이 노출이 안 되는 이유. 자, 내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됩니다. 내 글을 노출을 시켜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막 써야 될 거 아니에요. 컨텐츠를. 글을 아무리 써놔도 뭐 블랙스나 이런 데 있고 지수가 있고 뭐 다 노출이 된다 그래요. 근데 내 글이 노출된 걸 보셔야 되겠죠. 자, 제가 오전에 뭐 회생 관련해서 작업을 조금 좀 도와주다가 좀 봤어요. 급여 압류 범위. 뭐 좋은 용어는 아니에요. 자, 급여 압류 범위라고 찍으면 자, 키워드 찾는 거는 나중에 찾기를 하고요. 자, 요게 저희 블로그에 요거 저희 블로그 지금 써놓은 거고 제가 어제 써놓은 거죠. 어제 써놓은 건데 뭐 글들 있는 거 급여 압류 범위가 몇 개나 돼 있는지 글이 몇 개나 있는지 한번 볼까요? 아이고, 네, 이거 블로그 메인. 줄이 좀 말이 좀 중구난방합니다. 제가 오늘 뭐 키워드 지수가 어쩌네 뭐가 어쩌네 이게 나중에 33,000개 정도 있어요. 급여 압류 범위는. 근데 급여 압류는 몇 개 정도인지 한번 볼까요? 급여 압류 3만 개에서 몇 개? 3, 6, 18 6배 정도 많죠. 6배 정도 많아요. 저희 글이 있는지 한번 조회를 해볼게요. 뭐 이런 프로그램들 많이 있으니까 이거 쓰시면 돼요. 아유, 카톡이 왔네요. 할게요. 자,
여기 어디 있어요? 여기 압류 167대가 있네. 한번 볼까요? 글 몇 개 있어요? 37만 2천 개 있죠. 자, 급여 압류 범위. 급여 압류가 글 있는지 한번 볼게요. 급여 압류. 쭉 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나와있죠, 저희가. 글이 좀 전에 있던 거하고. 그럼 1등하고 저희하고 차이를 좀 볼게요. 글을 써서 노출이 됐다는 가정하에요. 우리 글들을 어떻게 써서 노출시키는가는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는데, 그거는 제가 조금 더 보면서 설명을 좀 해드릴 거예요. 지금 오늘 바로 오픈 안 해요. 자, 쭉 보십니다. 화면 두 개로 놓고 보실 거고, 제일 위에 있는 글하고 저희하고 글 볼게요. 자, 네이버 검색은 이 검색은 뭘 움직이는데 C랭크 로직이고 뭐고 이런 것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다 로직에 맞게 노출이 돼 있잖아요. 이미 정렬이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따라가시면 돼요. 자, 보시면 1등으로 달 전에 나와 있는 거라고 제 글하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보셔야 돼요. 자, 우선은 첫 번째로는 1등 그룹에 있는 글자 수가 몇 개인가? 제목에 글자 수 보이시죠? 여기 좀 이따 나중에 다음 강의 때 다음 설명 때 제가 엑셀로 다 뽑아 볼 건데, 글자 수 보시면 거의 비슷하시죠. 1그룹 사진 5장 있는 것들 상노라고 얘기했죠. 상위 노출들. 1그룹에 있는 자, 제목의 글자 수들, 그 다음에 2그룹에 사진 한 장 있는 글자 수들 보시면 딱 차이 나죠. 자, 요 글자 수하고 전체적인 통계로 가져가는 글자 수에 이 키워드가 어디로 가 있냐. 저희는 뒤로 뽑아놨죠. 지금 앞으로 뽑아놨네요. 저희도 앞으로 뽑아놨어요. 자, 여기 있고요. 하나, 둘, 두 개가 있어요. 키워드가. 근데 상위 노출된 데는 키워드가 몇 개 있을까요? 자, 글자 수 저희가 좀 많아요. 광고 부분들 떼고요. 자, 이렇게 보시면 글자 수들 전체적으로 보시면 얘 같은 데서 올린 건데요. 거의 비슷하게 얘 글자 수, 얘 글자 수, 얘 글자 수 똑같죠. 이거 뭐냐면 이런 게 로직이에요. 이런 게 전체적으로 제목이 그 C랭크에 맞는 제목을 노출을 시키되, 글자는 몇 자 안에 텍스트가 몇 개 들어가 있고 키워드가 몇 개 들어가 있는 글자 수를 몇 자까지 뽑고 더하기 점점점 다음 글이 있다고 표시를 해라 라는 명령을 주는 거거든요. 이런 게 로직이에요. 자, 그래서 보시면 얘는 키워드가 여기 있고 하나 둘, 자 얘도 하나 둘, 얘도 하나 몇 개 있어요? 한 개. 얘는 그죠? 얘도 하나. 그 다음에 위치가 어느 정도 있어요. 위치가 얘는 글을 3개로 보는 거죠. 하나 둘 셋 밑에 있는 것까지. 자, 그러면 평균적으로 요 글을 노출을 시키려면 키워드의 위치, 전체적으로 제목 글자 수, 키워드 위치, 이 급여 압류라는 키워드가 어디가 있냐, 여기하고 여기가 있냐, 아니면 얘네처럼 좀 위로 가는 것들 볼게요. 이게 왜 이 글이 나와 있어? 자, 있는 것들 쭉 보시면 키워드 위치가 좀 다르죠. 위치를 따라서 조정을 하시면 같은 등급의 같은 지수의 블로그가 아니라도 글은 좀 올라가요. 자, 그러면 같은 주제하고 비슷한 주제를 쓰려면 글을 계속 써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글을 써주셔야 되죠. 계속 보자. 자, 요거는 법무사 사무실 쪽에 있는 글을 제가 포스팅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뒤에 가시면 나중에 죽은 블로그 살리기 막 이런 것도 나오니까 재밌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재밌지는 않을 거예요. 하시니까 따라와서 하시는 거지. 물론 저도 돈 벌려고 여기 글 쓰는 포스팅 많이 하는 프로그램 팔려고 좀 나와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방문자 수 조금 나오고 이런 사이트들 좀 많죠. 쭉 보시면 같은 주제의 글을 계속 써야 돼요. 같은 주제의 글을. 이거 어떻게 써야 돼요? 사람 머리로 계속 하루에 한 번씩 생각해야 되나? 블로그는 창작의 영역이라고 얘기를 해요. 창작의 영역. 그런데 우리가 창작으로 이걸 쓸 수 있나요? 그러지 않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 오늘 주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했는데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뭐냐? 자, 내가 블로그를 하기 위해서는 뭐 노출도 시키고 정보도 좋고 브랜드 좋고 다 좋은데, 이후 추가되는 이런 부분의 컨셉을 네이버에서 가져갈 거기 때문에 우선 이걸 먼저 해라.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 컨텐츠를 채워서 글을 쓰는데 글은 많이 써 못해.
노출이 안 되니까 노출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글이 무조건 쓰기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쓴 글의 노출이 어디쯤 돼 있고 노출이 돼 있는지, 그 다음에 얘네하고 글자 수가 똑같은지, 내 키워드 위치가 맞는지를 파악을 해서 그걸 수정을 해서 글을 올려라. 자, 보시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제목하고 여기하고 개연성이 있어서 되면 얘가 처음부터 나오는 글일 수도 있고 내용은 처음부터 나오는 글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한번 볼까요? 장기연체. 처음에 사진 나오죠. 바로 글 안 나와요. 자, 처음에 이 내용이 나오죠. 내용이 같나요? 장기연체가 된다면 금연한 통장은, 장기연체가 된다면 금연한 통장 안 나오죠. 이게 뭐냐면 전체적으로 글을 읽어서 실은 그 로직에 맞는 구간을 네이버에서 잡아주는 거예요. 잡아오는 건데, 그럼 이 구간이 어딨냐? 장기연체가 된다면 한번 찾아볼까요? 자, 여기부터죠. 여기부터 나왔어요. 여기부터. 자, 여기부터 있는 게 글자 수 맞춰서 수정하시면 되죠. 앞도 아니고 뒤도 아니에요. 검색을 여기를 해주면 돼요. 여기를 쭉 읽어가다가 저희가 방금 찾은 이 부분이 네이버 로직하고 제일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글이 정리가 잘 됐기 때문에 나오는 거고, 자, 이거의 비밀 아닌 비밀이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고 로직이 맞춰졌기 때문에 로테이션 되면서 계속 글이 나오는 거예요. 글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고 내 글이 어디 있는지 썼는지도 모르겠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거하고 상관없이 무조건 컨텐츠를 많이 만들어 놓으시면 가기는 가요. 가기는 가는데 노출이 되도록 수정을 하셔야죠. 그걸 안 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시니까.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만, 뭐 그래도 시간이 많이 가는데 두 가지만 기억하셔야 돼요. 블로그를 할 때는 무조건, 이제부터는 저도 이거 하지 말라 그랬었는데 이거 해야 됩니다. 이제 어떤 상황이 생길지 모르기 때문에 2호사촌 추가해라. 그래도 싫으면 그냥 하시고, 체험단을 하든 뭘 하든 제가 상품 판매를 하든 뭘 하든 이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하시고, 두 번째는 내가 써놓은 글을 찾아라. 내가 나오는지 위치를 확인하고 내가 써놓은 글의 키워드가 어디로 가 있냐, 키워드 개념도 설명하고 뭐 한글 키워드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다 해드려야 돼요. 나중에 다 해드릴 겁니다. 천천히. 그리고 이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글을 포스팅하게 하는데, 뭐 AI들 많이 써요. 다들 AI 쓰고 포스팅도 하고 로직도 하고 원고 쓰는 것도 많이 써요. 저도. 자, 그런데 조금 움직이는 방식이 조금 달라요. AI는 내가 가만히 있고 생각 안 하고 명령만 하면 그대로 해주는 것도 있고, 나도 생각하고 쟤하고 맞춰서 생각해서 뭔가 만들어 달라고 얘기하면 혁신적인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 혁신적인 도구를 쓰는 방법은 나중에 다시 하시기로 하시고요. 오늘은 꼭 두 가지를 기억해라. 충구 2호사촌 추가는 꼭 해라. 컨텐츠하고 글은 반드시 채우되 1일 1포스팅을 할 수 있으면 하고, 같은 주제로 쓰더라도 내용을 좀 다르게 하긴 하겠지만 내 글이 어디 있는지 위치를 파악하고 순위를 잡고 노출을 시키고 이 글의 키워드를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 뭉뚱거려서 그런 두 가지 맥락으로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짧게 여기까지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요 다음에는 글 쓰는 포스팅 직접 하는 거, 그다음에 저희 프로그램 돌려서 AI하고 어떤 식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노출을 많이 시키고 그 키워드를 잡고 로직을 잡아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합니다. 감사합니다.